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이 잡힌 뒤부터 실종자들을 찾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자정이 넘어서까지 수색이 이어졌지만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는 찾지 못했고 잠시 뒤인 아침 7시부터 다시 수색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불이 시작될 당시에 이 공장에선 모두 102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1층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은 불이 난 직후 모두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연락되지 않던 실종자 한 명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공장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과 함께 잔불 진화가 이어졌지만 아직도 공장 내부의 불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외국인 가운데는 중국 국적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어젯밤에는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가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불이 났을 때 폭발과 연기가 엄청났습니다. 인명피해도 컸고요. 원인은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배터리 부분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응 2단계는 주변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화재 현장에 집중 동원하는 조치입니다. 이 불이 난 공장이 리튬 전지 제소 시설이라 일반적인 진화 방식으로는 불이 잘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연기로 시작된 불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면서 작업실 전체를 뒤덮는데 15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작업자들이 불길을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인데요. 또 불이 출입구 쪽에서 시작했는데 작업자들이 작업실 안쪽으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라서 공장 주변과 인근 도로는 여전히 진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6개 기관 합동으로 화재 현장 감식을 진행합니다. 공장 내 안전설비는 제대로 설치됐는지, 화재가 발생한 뒤 소화장치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리튬 공장이라요.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됩니다. 수분과 접촉하면 폭발한다는 사전교육들은 항상 받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사고 직후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32명 규모의 전담수사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산하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대, 화성서부경찰서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는 우선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화재 현장을 최초에 목격한 목격자분들과 공장 관계자분들을 폭넓게 조사하고 관련 물증들을 전부 확보해서 이렇게 화재가 확산된 원인에 대해서 면밀하고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구체적인 사고 현황과 규모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살필 예정입니다. 해당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 안팎으로 올해 1월부터 확대된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부상자 4명은 화성 시내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2명은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을 가야죠.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화성 전문병원으로 이송을 가셔야 돼요. 의식이 없거나 그러시는 그러시진 않습니다. 전신과 얼굴에 화상을 입은 40대 남성 2명은 헬기 등으로 이송돼 서울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 22명의 시신은 화성 시내 5개 병원에 나눠 안치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0명은 외국인으로 중국 국적 18명, 라오스 국적 1명, 국적 미상이 1명입니다. 최초로 확인된 사망자 1명 외에는 모두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검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은 빈소조차 차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례 절차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남다로만 모시는 거고 보호자 인적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화성시는 부상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청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정부와 화성시는 피해자별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치료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화성시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화재 연기에 대한 대기 측정을 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공장 위로 연기 기둥이 끝없이 솟구치고 희뿌연 연기가 공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같은 시각 화재 장소와 떨어진 건물에서도 연기 기둥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화재가 좀 심하게 났다. 그래가지고 밖에 보니까 평상시 연기보다 엄청 자욱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올라오고. 약 1시간 뒤 연기는 점점 검게 변하고 폭발음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팝콘 튀긴다는 소리 있죠? 파라락 튀는 소리요. 탁탁 튀다가 나중에는 막 연쇄 폭발처럼 다다다닥 튀더라고요. 불길이 거세지면서 외벽에서 불꽃과 함께 건물 잔해가 튀기도 했습니다. 연기가 엄청 이제 많이 치솟았거든. 옆으로 지나갈 때는 이제 배터리 그게 이제 퍼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푹 퍼지듯이. 폭발하는 게 보이고 도로 주변에 또 그 파편이 날아서 연기 나는 것도 보이고 나가서 보니까 쇠덩이더라고요. 전지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진입이 어려웠던 탓에 소방당국은 첫 신고로부터 4시간 40분이 지난 어제 오후 3시 10분쯤에야 큰 불길을 잡고 건물 내부 수색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신현옥입니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만 모두 30명이 훌쩍 넘는 이번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아리셀 공장에 불이 난 3동은 지난 2018년 만들어졌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코넥의 자회사인 아리셀은 에스코넥의 1차 전지 사업을 담당해왔습니다. 1차 전지는 2차 전지와 달리 재충전을 할 수는 없지만 대신 에너지 밀도가 높아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특징은 화재에서 폭발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불이 시작했을 때 요란한 폭음과 함께 큰 연기 기둥이 목격됐습니다. 소리가 막 무슨 폭탄 터지듯이 막 팍팍팍팍 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게 몇 시쯤이에요? 이게 11시쯤인가 됐는데 계속 막 뭉게구리 올라가요. 190여 명에 이르는 소방 인력이 동원돼 불이 시작된 공장 2층을 향해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댔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폭발은 크고 불을 끄기는 어려운 배터리 공장이라는 특성은 사상자가 30명이 넘는 대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참사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실종됐던 사람 21명 해서 22명에 대해서 현재 모두 그 구조 작업이 끝나서 수습을 해가지고 그 장례식장으로 이송이 된 상황이고요. 과거 화학공장 최악의 사고는 1989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럭키 화학공장 폭발 사고, 당시 16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여수 산당 공장에서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4명이 숨졌습니다. 다만 과거 화학공장 사고들은 큰 폭발 사고였지만 배터리 공장처럼 진화 자체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 방법도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배터리 생산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 사고가 터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